네, 안녕하세요. 사장마당 16회차가 밝았습니다. 박수! 저희는 사장마당의 엄마당, 김마당, 최마당입니다. 유마당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경영 컨설팅 전문기업 플러스윙 유건호 대표님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제서야 불러주셨네요. 16회나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160회 불러드렸어야 되는데. 바로 이거 들어오시는데. 네. 160회에도 꼭 불러주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성공을 협업하는 비즈 콜라보레이터 유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플러스윙의 대표이사로 있고요. 스타트업 기업부터 창업 3년 이내 대표님들을 위해서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윙. 플러스윙. 네. 성공의 날개를 더하다. 저희 이렇게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와, 브랜드 네이밍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여기가 간지러우시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알기를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해드리고. 우리가 간지러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궁금증이 이제 막 폭발되기 시작을 하는데 네. 어떤 계획으로 시작하게 되셨고 이제 얼마나 되셨는지도 같이. 네,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창업을 한 건 아니에요. 저희 이 와이프가 경영 컨설팅 회사를 먼저 창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회사에서 브랜딩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브랜딩이 너무 약하니까 좀 회사에 들어와서 그런 기업들 브랜딩 이 컨설팅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좋다. 그럼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대표이사를 맡아서 전체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이력이라 하실 수도 있는데 전공이 저는 시각 디자인 예, 전공했습니다. 디자인이십니다. 네.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광고 회사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 사업을 제가 좀 하다가 자기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이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겠구나. 우리가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을 하면요, 5년 이내에 70%가 그렇죠. 폐업해요. 맞아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90%가 폐업을. 그러니까 오죽하면 데스밸리라는 표현도 쓰죠. 네, 데스밸리 다음에 또 네. 오션밸리도 네. 있고요. 그런 뭐 용어가 장난이 있구나. 많습니다. 네, 예. 계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분들 저 같은 경우도 또 실패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이 많았는데 야 그럼 누가 좀 이런 걸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좀 더 성공이 빠르지 않았을까 그쵸.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좀 많이 도움이 되고자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일에 좀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 지원 자문도 해주시고, 그렇죠. 또 경영 창업 기업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소 코칭도 해주시고, 연구소 설립 같은 것도, 네네 그렇죠. 그리고 브랜딩도 해주시고, 네네네. 디자인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메인으로 하시는, 주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두 가지의 메인 주력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힘들어하는 게 바로 자금난이거든요. 네. 근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VC라든지 엔젤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금을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바로 사업 계획서더라고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VC는 벤처 캐피탈. 네, 맞습니다. 벤처 캐피탈 쪽에서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 잘 써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잘 못 쓰세요. 맞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머릿속에만 계시고 이거 글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그리고 또 약하시고. 사업 계획서 자체가 또 용도가 좀 다르잖아요. 정부에 들어가는 기관에 들어가는 사업 계획서 있고, 맞습니다. 또 VC에 들어가는 이제 IR용 투자 관련된 네, 것도 네, 있고, 또 내가 또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에서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정부는 창업? 뭐냐? 인력 창출, 그렇죠. 고용 창출, 네. 그다음에 해외 수출. 해외 수출. 그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들에 이제 플러스 알파는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뭐 AI라든지 인공지능, 네. 빅데이터, 네. 뭐 이런 블록체인, 것들, 뭐. 블록체인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을 유통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엔젤 쪽에서 원하는 키워드는 얼마 필요해? 언제 돌려줄 건데? 나 얼마 버는 거야? 이거예요. 그게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파이낸셜 플랜이 굉장히 그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내에 협업사라든지 그다음에 팀워크. 사업의 청사진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플랜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를 미리 이제 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 계획서 키워드가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업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키워드들도 나오고 지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아주 많이 이제 막 이렇게 쏟아내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쏟아내실 거죠. 네, 그럼 여기 많이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많이 드릴 텐데 또 제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또 질문을 주셔야 저 많이 쏟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이 사태가 지금 전반적인 그 기업 생태계나 창업 생태계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기업적인 컨설팅 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 그렇죠. 어떤 변화가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온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성장할 겁니다. 네, 온라인.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게 많을 빠르고. 정도로 네, 이런 구매 같은 과정도 온라인 지금 집중되고 있고 미리 온라인 집중하셨던 분들은 사실 요즘 재미 보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근데 이제서야 온라인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늦었죠. 네. 그게 시간이 꽤 걸린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트렌드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모여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이 각자 화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도 화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지역적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없어지면서 해외 화상 채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뭐 상담이나 뭐 이런 미팅 같은 것도 하겠네요. 그럼 이제.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말로만 듣다가 이번 기회에 이게 하시게 되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옛날에는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계약서 썼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시대가 이러니까 그쪽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계약서는 온라인 와서 주고받고. 아니 근데 사실 네. 저도 지금 오프라인 매장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 이 미용실이 온라인화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그런 게 쉽지 않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잖아. 미용실 온라인화 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사실은 하지만 예약이라든가 과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와서 시술을 받고 뭔가 변화를 주려면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아요. 내가 치료 받는 병원 가야 되거든요. 물론 뭐 화상으로 이렇게 요새 진료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 다쳐서 치료 받아야 되니까 그럼 병원 가야 되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온라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무턱대고 그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큰 틀에서 이제 경영 컨설팅을 메인으로 하고 계시고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죠. 이거를 하시면서 뿌듯한 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 대표님들 대체적으로 자금을 굉장히 곤란해 하시고 많은 자금을 유치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정도 실력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막연히 와서 자금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그걸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컨디션을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는 거. 그 과정에서 기업이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놓쳤던 부분을 체크하게 되고 그걸 보완하게 되고 하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 결과적으로 공기청정기 회사인데요. 144억을 투자 유치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커머스 회사였는데 최종적으로 200억을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정말 뿌듯하죠. 네. 대단하시네요. 네. 뭐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기업이 그 정도 실력이. 근데 그렇게 됐으니까 하는 하셨던 거죠. 네. 거에 결정적인 예를 들어서 이유, 뭐 물론 전반적으로 다 이제 이루어졌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아주 특별하거나 특출난 부분들이 하나 있었을 텐데 어떤 게 있었어요? 아까 그 두 회사의 경우는? VC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벤처 캐피탈, 네. 투자자. 예, 투자 그래서 투자 회사의 마음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요. 그들은 원하는 게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수익.
잘 나느냐, 안전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기업들이. 근데 그런 데이터를 맞춰줘야 돼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얼마 필요하세요? 한 5천? 이러면 안 줘요. 캐피탈에서는. 아, 제가 1억 2,97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요런 인건비 얼마, 월세 얼마, 뭐 컴퓨터 얼마. 비용 얼마. 그렇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이걸 운영해서 하는데 이 정도 들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1년 뒤에는 수익이 뭐 팔아서 얼마, 뭐 팔아서 얼마 이렇게 나니까 이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자세한 파이낸셜 플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케팅도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에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검을 하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체계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구조가 네. 고도화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아마 숙지를 잘 하시고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날개 달아주시는 날개 달아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천사. 예. 찾아주시면 너무 되겠습니다. 좋죠. 예. 이렇게 기업에게 투자금을 유치시켜주고 기업의 성장까지도 도모를 해주시고 있는데 대표님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사업이 항상 내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거의 정글이죠, 뭐 우리 사업은.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무형의 서비스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제품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그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마음껏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매출이 안 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대부분 80% 대표님들은 급해요. 뭘 딱 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집에. 그러니까 나와야지. 막 뭐 이거 돈 썼는데 효과 없다. 나 또 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속상하죠. 그런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과가 안 나오는, 예를 들어서 안 나는 건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상들은 이미 이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대표 리더십. 네. 자, 경영 컨설팅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들이 안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바뀌려면 습관을 고쳐야 돼요. 맞아요. 기업이 바뀌려면 기업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기업의 습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대표의 습관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맞아요. 대표가 바뀌지 않으면 기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가만히 있는데 직원들 보고. 네, 직원분들 바꾸라고 그러죠.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죠. 야, 내가 경영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라네. 너희들 해봐. 그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성과 안 정작 납니다. 대표 본인을 안 하면 네. 직원들 보고 이제 하라고. 네, 대체 뭐, 야, 나 여기 지금 골프 치고 있는데, 너 그거 했어? 뭐 이런 거죠. 결국은. 본인은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좀 많이 이런 부분에 부딪혀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올해부터 코칭 MBA 석사 과정을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끝이 없군요. 이게 바쁘신데. 대표님을 잘 코칭해서 진짜 그것이 기업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칭을 내가 좀 배워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잘하실 거예요. 너무 워낙에. 네,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장기 같은 걸 두면 코치 막 그 훈수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두지도 못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내 거는 못하는데 네. 남의 거 보면 다 보이잖아.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막 일로 가려고 하고 네. 그런 거랑 좀 틀린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 컨설팅은 사실은 좀 답을 좀 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물가에 가면 네. 위험해. 물가에 가지 마.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수영을 못 배웁니다.
그럼 수영을 배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하게 할 거면은 물에 넣어야 돼요. 물도 좀 먹이고 그게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답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코칭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습관이 바뀌려니까 이 컨설팅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코칭을 운영한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지금 좀 사실 또 컨설팅이라는 말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속사정은 이제 그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대표들은 또 이제 그게 또 효과가 없다 생각해서 효과가 없다.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잖아. 그렇죠. 본인이 안 한국 같은 바뀌었는데 경우는, 네. 성과가 없죠, 다행히. 네. 그렇죠. 예, 그런 대표의 리더십을 일깨워주는 일,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이 얘기하면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때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혼자 하시더라는 거예요. 창업을 하시면. 근데 사업은 혼자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 함께 협업을 하셔야 돼요. 협업.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의 기술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네. 근데 대체적으로 혼자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구 말 잘 안 들어요. 누구 말 잘 들으면 직장 생활 하죠. 그렇죠. 근데 누구 말 잘 듣기 싫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또 때로는 또 그런 고집들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네.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죠. 누가 뭐라 하더라 나는 이 네. 길만 팔 거야 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네. 양면성이 좀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 되게 적어요. 오히려. 근데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막 언론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걸 밀어 붙여야지 성공하는구나 생각하기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단편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하고 혼자 하지 말고 네. 팀을 이루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통, 의사소통을 좀 많이 잘해라. 이 소통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게 소통이에요. 알아들 수 있는 말. 예. 내가 여기 이제 초등학생 앉혀놓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전문 용어를 막 쓰면서 얘기하면 VCD 뭐니 IR이 모르죠. 얘기하면서. 맞아요. 저도 아까 막 익숙해서 VC라고 했는데 벤처 캐피탈로 하셔야 또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는 얘기 다 했으니까 소통한 거 아니야? 왜 못 알아보고? 왜 못 알아먹는 거야? 한국말 했는데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듣는데 네. 너무 뜨끔하네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임직원 간하고 대표와 간의 소통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회의할 때. 네. 이 직원들은 받아 적기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 잘 했다고. 다음 주 이제 또 와서 또 회장님 혼자 썼다 얘기 실컷 다 하시고. 예, 그게 이제 소통이 있는 회의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업무 보고도 아니고 좀 힘들죠 그런 것들. 이제 요건 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 말고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사업이라는 게 또 인생과도 관련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힘드신 일들 좀 있으시거나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그렇죠. 프라이빗한 질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디자인을 하고 그러니까요, 디자인을 디자인. 하고 삼성에도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연구소 삼성 디자인 연구소가 있었거든. 옛날 이건희 회장님 계실 때 거기 일을 할 때 제가 좀 건방졌죠. 삼성은 나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아니 삼성을 그때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삼성을 네, 지금 생각하면 제가 후회 넘버 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삼성에 계신 분은 잘 그만뒀다 그래요. 그런데 왜 제가 후회를 하냐면은 좋던 안 좋던 그 기업의 문화를 좀 더 내가 익히고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요즘 안 불러주더라고요 삼성은. 어쨌든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언제냐 그렇게 나왔더니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갈 것까지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밑바닥부터 부딪히면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얻은 건 또 있죠. 물론 어떤 거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내가 회사에 있었으면 회사 사람들만 만났을 텐데 또 삼성이라는 또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만날 때 삼성이라는 네. 걸 보고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몰랐던 거죠. 아, 내가 좀 잘하니까 사람들이 만나주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는데 그 이것저것 해본 것 중에 하나만 또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게 쿠폰 잡지사를 한 게 있었어요. 네. 아, 한참 유행할 때 하셨나 봐요. 그렇죠. 디자인 쿠폰 하셨으니까. 한참. 네, 그거를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95년도 그렇죠. 뭐 그때쯤이었던 거죠. 종이로 96년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쿠폰이라는 문화가 처음 이렇게 만들어져서 생성될 때. 이렇게 무가지로 쿠폰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각 업소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할인 혜택 받아내고 그게 이제 그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 그렇지, 시라든지 그렇지. 이런 게 시초예요. 지금 맞아요. 어디 가면 적립되고 하는 거.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모으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렇죠. 예, 어디 가서 이거 이렇게 10% 할인해 주세요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에이 카드 하세요 이러지. 그래서 그 외국에는 이런 게 잘하니까 우리나라도 되겠지 생각했는데 좀 실패 사례가 아니야. 이제 좋으셨네. 네, 그런데 좀 실패했어요 그때는. 그게 좀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40살 될 때, 지금 한 35살 같은데 왜 40살? 오늘 점심은 대표님 쏘는 걸로. 제가 할게요. 네, 40살 때 다 접고요. 하던 개인 사업을 다 접고 다시 회사에 취직을 해요, 제가. 또 다시? 네. 제가 개인 사업 할 때는 디자인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쵸. 카페도 하고 식당도 하고 진짜 많이 여러 가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을 만나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즐겼죠. 근데 이제 40살 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서 살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제일 재미했던 게 뭐지가 디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40살에 다시 학원을 들어가서 웹 퍼블리싱을 배워요. 제가. 다시요? 네.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직원으로 팀장급도 아니고 직원으로 40살을 뽑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취직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또 대리에서 올라가서 팀장이 되고 이렇게 책임자가 되면서 기획실적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저는 이제 브랜딩을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식당 카페도 해보시고 식당도 해보시고 네. 여러 가지 해보신 게 사실은 직업에 오히려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경험들이 이해폭도 넓게 해주고 네. 보는 시각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지금 이것저것. 처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이 사실은 이유 없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네. 거기다 이제 디자인을 하시니까 사실 디자인 하시려면 디자인 자체를 하려면은 파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고객사의 네. 필요라든가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 회사가 또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마 지금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시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디자인을 하면서 많이 부딪힌 사람이 마케팅 팀장이에요. 맞아요. 영업적으로. 네. 이분은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디자이너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쁘게 만들어야 팔리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몸만 나면 된다. 이거. 도대체 그럼 마케팅이 뭐길래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쪽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본질이 거기 있었던 거지. 사업의 본질이. 그래서 내가 브랜딩이라든지 마케팅에 좀 집중해서 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디자인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다 마케팅까지 더하니까 이게 날개를 달 수밖에 없죠. 또 날개 찾아야 되나? 저 말고 여기.